반갑습니다. 써니쌤입니다.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116회 실무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풀이를 위해서요. 먼저 데이터, 백데이터는 카페에서 1162 압축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서요. 압축을 푸시면 1162 폴더가 생성이 이렇게 될 거고요. 이 폴더를 로컬 디스크 C K랩 폴더 안에 보시면 또 이렇게 K랩 폴더가 있습니다. K랩 폴더 더블 클릭 들어가셔서요. 여기에 붙여넣기 하신 이후에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K랩 프로그램 실행하셔서요. 종목 선택은 전산세무 2급 선택해 주시고 드라이브는 C에 K랩 데이터베이스 자동으로 잡혀 있을 건데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회사 등록 하단에 클릭해 주십니다. 그런 이후에 회사 등록 메뉴가 열리면 상단에 회사 코드 재생성 한번 클릭 해주시면요. 좀 전에 1162 회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창 닫으신 이후에 회사 코드 우측에 풍선, 말풍선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1162 선진테크 선택하셔서 들어오시면 실무 프로그램이 준비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큰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단, 아래 제시된 자료만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매출자료, 매입자료, 요이상 크게 분류되어 있고요. 프로그램을 먼저 열어놓고 하나씩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K랩 프로그램 들어오셔서요. 두 번째 부가가치 탭 클릭해 주십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해 주시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오시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기 확정은 4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4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검색해 주시고요.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세금 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 나와 있고요. 과세 매출입니다. 과세 표준 매출색 쪽에 입력을 하는 거고요. 공급가액이 2억이 있네요. 세액이 2천만원 있습니다. 이 중에 종이, 전자, 외, 종이라고 되어 있죠.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이만큼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외 나머지는 모두 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종이도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긴 합니다. 이 과세표준 매출에 보시면 과세에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라고 되어 있지 종이 전자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이든 전자든 전체 금액으로 매출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금액에는 공급가액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공급가액 2억 입력하시면 세액은 매출 쪽은 세액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게 되고요. 대신에 종이 발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 선진테크가 되고요. 법인입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무조건 전자로 발급을 해야 되고 이렇게 종이 발급을 하게 되면 가산세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 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1%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가 될 거고요. 확인이 되셨으면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하단에 보시면요. 가산세액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하시면 우측에 가산세를 입력할 수 있는 이렇게 명세가 나와지고요. 그 중에 세금 계산서를 지연 발급, 지연 수치, 미발급 3개의 항목이 있는데 종이 발급이니까
일단 수치는 아니게 되고요. 지연발급이나 미연발급 둘 중에 아무거나 입력하셔도 관계가 없는데 62번 지연발급에 입력을 하면 세액 1%가 자동으로 부과가 될 거고요. 여기에는 공급가액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공급가액 입력 5천만 원 해주시면 1%의 가산세가 이렇게 부과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2번에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64번에 입력을 해보시면 똑같이 해보시면 금액이 2%로 산정되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다시 1% 계산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 살짝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62번에 하시면 한 번에 입력이 되실 거고요. 둘 다 입력하는 실수는 하지 않도록 한 곳에만 입력하시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사의 직원인 홍길동 임원 아님에게 경조사와 관련하여 연간 10만원 시가 상당의 제품을 당사가 제조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당사에 있는 제품을 이렇게 직원에게 무상으로 경조사와 관련해서 지급을 한 것은 이 부가세 신고서 자체에서 10만원까지는 세금을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요 홍길동에게 제품을 주었지만 제품이 나갔지만 판매가 아니죠. 그래서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입력을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매출 쪽에서 4번 여기 기타란에 입력을 하게 되고 기타란은 우리가 간주공급이라든지 증빙이 없다. 무증빙과 관련된 매출을 여기 란에 입력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직원에게 10만원까지는 잡아주지 않습니다. 10만원을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입력할 것이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에게 30만원의 경조사비를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 이 중에서 10만원을 뺀 나머지 20만원만큼은 요 란에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입력을 하시고 나면 우측에 세액이 2만원만큼 부과가 될 거고요. 한번 예를 들어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20만원 입력하면 2만원이 부과가 되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10만원이기 때문에 입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대손 보겠습니다. 대손이 확정되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외상매출금 165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해서 대손세 공제를 적용한다. 세액이라는 말 보이시죠? 그래서 대손세액 가감입니다. 세액입니다. 여기 8번 란에 입력을 하실 건데 세액란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공급대가로 입력하지 않고요.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으로 또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공급대가에서 나누기 1.1 해주시면 나누기 11이겠네요. 나누기 11을 해주시면 부가가치세가 산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대가 165만원에서 나누기 11 해주시면 이렇게 세액 15만원이 산출이 될 거고요. 이 산출된 세액만큼 대손세액 가감에 대손이 확정되었다 라고 할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음수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확정되었을 때는 음수 15만원으로 입력해 주시고 세액을 만약에 회수가 되었다 그러면 양수로 입력하시면 되고 부호 주의해 주시고요. 확정되었으면 음수로 15만원 입력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액으로 입력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매입자료 보겠습니다. 수취한 매입세금 계산서는 공급가액 1억 2천 세액
1200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승용 자동차 배기량 999cc 경차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과세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취득분 공급가액이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자산이 아닌 접대 목적의 고정자산이 아닌 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일반 매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요 접대 목적에 대해서는 불공으로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54 우리가 알고 있는 불공으로 입력이 되니까 공제받지 못할 곳에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고정자산에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고정자산란에 입력을 해주신다라는 것 한번 파악해 주시고 입력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승용차부터 입력을 할게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니까 세금 계산서 고정 자산 매입에 승용차 과세니까 입력해 주시고 세액도 매입은 따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입력하신 이후에 나머지는 일반 매입이라고 했습니다. 고정자산 금액을 뺀 만큼 입력해 주시고요. 세액도 10% 따로 입력해 주시게 되면 하단에 합계 금액이 주어진 문제와 같은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잘못 입력하셨으면 빨리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이후에 거래처 접대 목적은 공제 54 불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 16번 란을 클릭해 주시고요. 우측에 다시 한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50번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500 입력하시고 세액도 따로 10%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시면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문제 제시된 자료만 직접 입력한다. 그 다음에 보시면 법인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직접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세부담을 최소화한다 라고 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으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하단에 경감세액공제 2란에 이제 반영이 될 건데 19번 옆에 클릭하시든 마 옆에 클릭하시든 바 옆에 클릭하시든 편한 곳을 클릭을 하시고요. 저는 19번 옆에 빈 곳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8번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 부분에 첫 번째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 세액공제 54번 란이 있습니다. 여기 세액이기 때문에 전자신고는 무조건 만원입니다. 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이후에 이제 마지막 항목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서류의 작성을 생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나오시면서 F7 저장 누르시거나 혹은 X 닫으셔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는 2024년 제2기 확정신고 시의 대손 관련 자료이다. 대손 관련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2024년 제2기 확정신고 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미수금 유형자산 매각대금이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외상매출금, 받을럼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는요 일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만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말은 미수금 위에 나온 것 같은 경우에 유형, 자산, 매각, 대금이 되잖아요. 여기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대손세 공제신고서에 입력을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대여금이라는 항목이 있다 그러면 대여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기 대여금이나 장기 대여금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계를 잘 떠올려 보시면 단기 대여금 우리가 빌려줬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원 하고 나면 우리에서 나가는 거는 예를 들면 보통예금 이렇게 나가지게 되고, 이 항목 자체에 잘 보시면 뭐가 없을까요? 그렇죠.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지금 대손세 공제신고서에 신고서에 입력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 중에 만약에 대여금이 있다 그러면 빼주셔야 되고요. 이 미수금 같은 경우는 유형자산 매각과 관련해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좀 더 간단하게 보시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로 빠르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미수금 입력 가능하고요. 외상매출금, 받을럼 일단 1차로 입력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 보셔야 되는 게 대손 확정일을 보셔야 되고요. 미수금 같은 경우에 24년 10월 5일날 대손 확정이 되었고 파산입니다. 그러면 바로 입력 가능하고요. 두 번째 외상매출금 같은 경우는 24년 10월 24일이고 공급일보다 뒤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없고요. 소멸시효 완성도 소멸시효 완성되는 대손 확정일에 바로 입력 가능합니다. 세 번째, 부도 발생은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일단 부도 발생일 이후에 공급이 되었는지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둘 다 다행히 부도 발생이 공급일보다 뒤에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판단하시면 일단 또 2차로 되는데, 그 다음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6개월이 경과했는지를 따져보시면 24년 5월 19일에 부도가 발생한 것 같은 경우는 11월 19일까지가 6개월이 되고요. 여기에서 대손 확정일은 플러스 1일을 해주게 되면 이제 대손 확정일이 11월 20일이 되겠고요. 이 11월 20일 같은 경우는 2기 확정신고 10월, 12월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항목은 입력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도 발생일 24년 12월 19일 같은 경우는 차기 25년도죠. 25년 6월 19일이 6개월 경과되는 시점이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 1일을 해야 되니까 25년 6월 20일이 대손 확정일이 됩니다. 그러면 25년 이미 차기로 넘어가니까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해당이 없게 되겠죠. 그러면 요 마지막 항목은 입력을 하시면 안 된다 라고 보시고 입력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살펴보는 거는 저당권 설정이 안 되어 있다. 요 항목은 입력하시면 되고요. 혹여라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입력을 하시면 안 된다. 거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 탭에서 부속 명세서 1 탭에서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 클릭해 주시면 되고, 빠르게 메뉴가 눈에 안 들어오실 때는 검색 누르셔서요. 대손세 몇 글자만 치시면 대손세 공제 신고서라고 검색이 될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좀 더 빠르게 메뉴 찾으실 수 있고요. 네, 처음부터 입력, 해당되는 것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이 확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까지 10월, 12월 입력해 주시고요. 당초 공급일 23년 5월 3일 입력해 주시고, 대손 확정일, 파산 같은 경우는 대손 확정일 나온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대손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을 입력을 하면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네, 가경 찾아주시고요. 대손 사유는 파산입니다. 1번 파산 선택해 주시고요. 2021년 10월 10일 당초 공급일 먼저 적어주시고요. 대손 확정일은 대손 확정일 소멸시효 날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대손 금액 2200 적어주십니다. 면 대손 세액 알아서 나오고요. 거래처 용암 찾아서 찾아주시고요.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는 6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당초 공급일 24년 04월 8일, 4월 8일 입력해 주시고, 부도 발생일 6개월 경과 플러스 1일이 되니까 2024년 11월 20일로 계산해 주시고요. 금액은 주어진 금액 입력해 주시면 세액이 자동 계산이 됩니다. 거래처 찾아주시고요. 부도 발생 6개월 경과로 선택해 주시고, 상단에 F11 저장 눌러 주시고요.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정리사항 보겠습니다.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12월 31일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하는 회계를 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있다 그러면 계정 과목은 미지급 세금 또는 미수금으로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감 공제세액은 잡이익으로 처리를 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가산세는 세금과 공가 판관비로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감 공제세액 잡이익은 전자신고에 대한 요 금액을 말을 하는 거고요. 가산세는 미발급 가산세 부분 있죠. 이 미발급 가산세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대급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어디에 적혀 있냐면 자산으로서 차변에 적혀 있죠. 자산이고 매입과 관련된 부가세 대급금이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같은 경우는 대변에 적혀 있죠. 우리가 세금으로 내어야 하는 부채 항목이 됩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분계를 해라 그러면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수금은 차변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급금은 대변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분계 넣어 주시면 되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경감공제 세액 잡이익은 잡이익 수익이 되니까 대변에 적어 주시고요. 미발급 가산세는 세금과 공가 판관비니까 차변에 적어 주시는 분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정리사항이니까 회계관리 탭 들어오셔서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주실 거고요. 일반 전표에 입력하실 때 결산일이니까 12월 31일 마지막 날짜로 해주시고요. 차변에 먼저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있던 예수금을 차변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차변에 있던 대급금을 이번에는 대변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잡이익이죠. 경감 공제세액 잡이익을 대변에다가 잡이익 처리해 주시되 금액은
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차변에 가산세는 세금과 공가로 처리를 하되 판관비 쪽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관비 쪽에 세금과 공가 금액을 24만원 입력을 해주시면 하단에 보시면 이만큼의 차익이 발생을 했고요. 대차평균 원리에 의해서 두 개가 같아져야 하는데 대변에 더 적어야 이만큼, 더 적어야 금액이 맞아지죠. 대변에 더 적힌다는 건 부채가 되겠고요. 부채라는 것은 미지급 세금,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 세금으로 이렇게 찾아주시고요. 미지급 세금에 대해서 323만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환급세액이 있다 그러면 미수금으로 차변에 더 적힌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2024년 말 현재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 비유동 자산이라고 나와 있고요. 결산 회계 처리를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과 관련된 23년의 회계 처리는 적절하게 수행했다 라고 되어 있고요. 24년 말 공정가치가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부 금액을 200만원으로 수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년 23년 말 공정가치가 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0만원에서 200만원을 뺀 120만원만큼 차변에 증권이 비유동 자산으로 120만원만큼 적히게 되겠고요. 대변에 이만큼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잡으셔야 하는데 잘 보시면 전년도에도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졌고요. 20만원만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평가 손실을 먼저 제거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만원 먼저 제거 처리해 주시고요. 나머지 만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잡아주시면 대차 금액이 맞아지겠죠. 이렇게 매도 가능 증권을 평가 결산 시에 할 경우에는 요 전년도 공정가치와 현재 연도 단기의 공정가치를 비교하여 차이 나는 만큼 매도 가능 증권을 플러스 시키거나 또는 차감시키거나 하시면 되는데 이 매도 가능 증권이 만약에 이렇게 차변에 늘어났다라고 했을 경우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신 이후에 나머지만큼 평가 이익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평가 손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서 바로 파악이 되긴 하지만 조금 더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부를 조회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회계관리 합계잔액 시산표 들어오시면 조금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결산시이기 때문에 12월 31일 이렇게 찾아주시고요. 빠르게 찾는 방법은 컨트롤 F로 하셔서 몇 글자만 치시면 매도 가능 증권 한 번 더 엔터 치시면 이렇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금액이 잔액이 20만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의 금액을 제거 처리를 한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꼭 합계잔액 시산표가 아니라 다른 정보에서도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입력 한번 해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에 이렇게 들어오셔서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찾아주시되 비유동 자산은 큰 번호입니다. 178번이 비유동 자산이 되고요. 제일 처음에 있는 123번은 유동자산, 당좌자산이 됩니다. 우리는 178번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은 늘어난 공정가치, 늘어난 금액만큼 잡아주시고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먼저 제거 처리한다 라고 했죠. 20만원만큼 제거 처리해 주시고요. 네. 나머지 금액만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1일에 영업부 차량보험에 가입하고 9월 1일에 가입을 했네요. 1년치 보험료 120만원을 납부를 하면서 전액 보험료로 회계 처리하였다 라고 되어 있고요. 월날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로 처리를 했다라는 것은 단기에 사용한 것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라는 말이 되고요. 단기에 사용한 것으로 회계 처리했다라는 것은 결산일에 미사용한 차기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라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단기분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치가 되겠죠. 그러면 차기분 보험료 같은 경우는 120만원에서 총 12개월 중에 8개월치를 차기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만큼 계산을 해주시면 그 금액만큼 차기로 넘기는 분계를 해주시면 되고요. 120만원이니까 한 달에 10만원, 총 차기의 거 8개월치를 해주게 되면 금액은 80만원이 되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차기 분계 같은 경우는 차기의 보험료를 우리는 미리 선급했습니다. 선급 비용으로 잡아주시고요. 80만원. 미리 사용한 걸로 처리했던 보험료는 다시 대변으로 넘겨주시고요. 영업부이니까 판관비 보험료로 80만원 잡아주시는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31일 그대로 두시고요. 선급비용으로 잡아주십니다. 80만원 해주시고요. 대변에 보험료 중에서 판매 관리비 쪽에 821번 보험료로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사는 2024년 1월 1일에 사채 액면가액 1000만원을 발행하고 매년 결산일 12월 31일에 이자 비용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6년 12월 31일 만기가 이때가 되고요. 만기네요. 그죠? 그리고 액면이자율 10%, 시장이자율 7%이고 발행 시점에 발행가액은 1078만 7,300원이라고 있어서 액면가액보다 발행가액이 더 크죠. 이제 발행가액이 더 크다라는 건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클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10%를 주게 되고 다른 회사 다른 거래처에서는 7%를 준다라고 하면 우리 이자율이 더 높습니다. 우리 이자율이 더 높을 때는 이렇게 할증 발행을 하게 되고요. 할증 발행 금액이 78만 7,300원만큼 더 할증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자, 액면이자와 이자 비용을 이제 계산을 먼저 하셔서 결산 분계를 해주셔야 되고요. 먼저 액면이자 같은 경우는 액면 금액에다가 곱하기 액면이자율 10%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나와지실 거예요. 두 번째 이자 비용을 계산을 할 건데 이자 비용은 발행가액 있죠. 발행가액인 이 금액에서요. 시장 이자율을 곱해서 구해주게 됩니다.
이자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078만 7,300원에 곱하기 7 프로까지 붙이셔서 계산하시면 75만 5,111원이 나와지고요. 자, 여기에 대한 이자 비용이 이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요만큼 일단 분계를 하게 되면 차변의 이자 비용 75만 5,111원 되고요. 대변에 액면이자로 된 만큼 우리는 이자를 지급할 거예요. 그래서 100만원만큼 지급을 하면 자, 요 차익이 발생을 하는데 사채에서 이자를 이렇게 지급을 할 때 차익 나는 만큼은 처음에 무엇을 했느냐, 어떤 발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에서 차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할증 발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할증한 발행 금액 이만큼에서 차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었을 거고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것은 대변에 있죠. 이렇게 상계시켜주는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채에 대해서 할증 발행 또는 할인 발행과 관련된 차금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합계잔액 시산표 들어오시면 조금 편하게 검색하실 수 있고요. 결산일이니까 12월 31일 해주시고 컨트롤 F 사채 8까지 치시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이만큼 있습니다. 한 번 더 엔터 하셔도 할인 발행에 대한 값은 나오지 않죠. 그러면 현재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이만큼 주어지게 되어 있고요. 이 금액만큼 안에서 그 선에서 요 이자 비용과 보통예금의 차익만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상계시켜 준다 그러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차변에 적어주시는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31일 차변에 이자 비용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으로 금액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선진테크의 유형자산 명세서이다.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다음에 유형자산만 있다고 가정하고 감가상각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잘 살펴보시면 단기분 회사 계상에 감가상각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감가상각을 따로 계산을 안 해도 되는 문제로 주어져 있고요.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주어져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결산자료 입력에서 자동 결산을 해주시면 빠르게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K랩 프로그램 안에서 회계관리 결산 재무제표에서 결산자료 입력 메뉴 들어오시고요. 결산자료 입력 들어오시면 결산이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 엔터 두 번 입력하시면 되고요. 건물과 기계장치는 제조부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제조부는 잘 살펴보시면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위로가 제조가 되겠습니다. 제조 쪽에서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여기에 대한 결산 반영 금액을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건물 결산 반영 금액에 감가상각비 입력해 주시고요. 기계장치 제조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조 쪽으로 입력해 주십니다. 다음 차량 운반구와 비품은 영업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아래쪽 판관비 800번대 쪽에서 여기에서 입력을 하시되 차량 운반구 결산 반영 금액 란에다가 입력해 주시고요. 컴퓨터 비품이죠. 비품에 대한 금액을
요 결산 반영 금액 요 란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전표 추가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